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아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저널 미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저널 미팅의 논문은 Feasibility Study of Immersive Virtual Prism Adaptation Therapy with Depth Sensing Camera Using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in Healthy Adult라는 제목이며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Scientific Reports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600이고 Q&A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프로토콜, 그러니까 실험 패러다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을 여기 비디오 아티클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모두 14명의 건강한 피험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14명의 피험자 같은 경우는 모두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이 14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Virtual Prism Adaptation Therapy라고 하는 VPAT 시스템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이 VPAT 시스템 같은 경우는 VR 시스템을 통해서 실험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V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으로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VPAT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타겟을 가르치고 있는 실제 손의 위치와 그 화면에 VR 시스템에서 나타내는 이 가상의 손의 편차를 발생시켜서 이 타겟을 포인팅하는 오류를 유도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pre-VPAT에서는 실제로는 VPAT 모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 피험자가 이제 실제 본인의 손을 이 타겟 위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추얼가 결국에는 이 실제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손의 위치랑 버추얼 상에서의 손의 위치랑 동일한 상태로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early VPAT 단계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부터 VPAT 모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 이 타겟이 나타냈을 때 본인의 실제 손에 이 포인팅하고 있는 위치에서 살짝 이제 편차를 줘서 실제로 VR 상에서는 이 타겟보다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Late VPA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피험자가 이 버추얼 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타겟과 이제 그 버추얼 상에 있는 손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계속 수정을 하면서 실험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실험이 이 레이트 VPAT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에서는 결국 버추얼이랑 버추얼 핸드랑 그 다음에 실제 손의 위치가 동일하게 되는데 대신 이제 이 VPAT 모드가 꺼지게 되면 원래 가상 손도 실제 손과 일치하게 되니까 사실 타겟은 본인이 지시하고 있는 위치에서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 있는 설명만으로는 사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처음에 그 소개해드렸던 논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논문에서는 이 해당 URL을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과정을 잘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실제 이 버추얼 상에서 VR 시스템 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타겟이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이 파란색 손이 버추얼인데 이게 그
late VPAT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험자가 이 late VPAT 상태 동안에는 이 실제로 벌추얼 핸드와 이 타겟이 잘 맞춰지도록 계속 조정을 하면서 실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피험자들은 화면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의 손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타겟을 이렇게 딱 포인팅하고 있는 그 위치고 그거보다는 이제 VPAT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이 버추얼 핸드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제 편차가 발생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내고 있는 이 파이는 이 실제 손의 위치랑 버추얼 상에서 나타나는 편차 사이에 이 각도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VPAT 시스템에 대한 어떤 컨셉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VPAT 시스템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디자인을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이즈 1부터 페이즈 4까지 쭉 이어서 연속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고요.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프리 VPAT 모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서 VPAT 모드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4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4개의 포인팅 하는 블럭과 총 4개의 클릭킹 하는 블럭이 좀 번갈아 가면서 각각 30초 동안의 시행이 되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 페이즈 1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페이즈 2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페이즈 2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VPAT 모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즈 2는 이 여기 VPAT 1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실제 피험자가 가르치고 있는 실제 위치와 버추얼 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손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2 같은 경우는 10도의 편차를 발생시켜서 실험이 진행이 되고요. 총 5분 동안에 5개의 포인팅 블럭과 5개의 레스팅 블럭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실행을 했고요. 페이즈 3도 페이즈 2와 마찬가지로 이제 5분 동안에 진행을 하고 총 5개의 포인팅과 5개의 레스팅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페이즈 2와 차이는 뭐냐면 이 페이즈 3 같은 경우는 VPAT 20도라고 해서 이 실제 손과 이 가상의 손의 어떤 각도에 대한 편차를 20도 가량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3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VPAT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페이즈 4의 단계가 이제 바로 실행이 되고요. 해당 페이즈에서는 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페이즈 1과 마찬가지로 포인팅과 클리킹이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각각 5번씩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이미 피험자가 그 실제 손과 그러니까 실제 손을 움직여서 벌추얼 상에서 이 타겟을 잘 포인팅할 수 있도록 어댑테이션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측정된 데이터는 FNIRS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고요. 해당 시그널 같은 경우는 4.17Hz의 샘플링 레이트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은 총 39개의 채널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는데요. 15개의 소스와 13개의 디텍터가 각각 한 쌍씩 한 채널을 이루게 돼서 총 39개 채널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5개의 소스와 13개의 디텍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옵토드 각각을 옵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옵토드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옵토드의 위치가 정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시그널, 그러니까 FNIRS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에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관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고요. 이 유관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수동으로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팩트가 제거된 이 데이터는 어떤 호흡이라던가 심장 활동과 같은 FNIRS 데이터와는 상관없는 이러한 노이즈로 취급되는 이러한 시그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0.009에서 0.2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어 램버트 로우 법칙,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비어 램버트 로우 법칙을 적용을 해서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옥시헤모글로빈으로 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이 GLM이라고 하는 General Linear Model이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P-AT를 시행하는 동안에 가장 이제 크게 액티베이션이 발생된 어떤 영역을 이 표와 토포맵을 통해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치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토포맵은 시각적으로 어떤 채널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액티베이션을 보였는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먼저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파지티브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트 부분에서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가장 큰 파지티브한 액티베이션을 보였던 채널은 이제 여기 돌솔리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부분인데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포인팅 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포인팅 하는 태스크 구간을 기준으로 이 프리 VP-AT 대비 다른 세 가지 조건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파지티브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에서 가장 큰 활성화를 보였고, 위치는 이제 돌솔리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다. 그리고 가장 네거티브한 액티베이션을 보였던 부분은 다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채널 같은 경우는 여기 14번, 18번에 위치해 있는 걸 보니까 이너페리얼 스컬스 영역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액티베이션을 보였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 다른 조건보다는 프리 VP-AT 대비 VP-AT 20, 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p-밸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얘네들을 이제 토포맵을 통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포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파지티브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돌솔레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역삼각형 같은 경우는 가장 네거티브한 액티베이션이 보였던 부분을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inner perial sculls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컨클루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VP-AT 시스템을 시행하는 동안에 이 가장 큰 파지티브한 액티베이션을 보였던 영역이 이 돌솔리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와 프론탈 아이 필드 영역이었죠. 근데 이런 영역들은 그 돌솔 어텐셔널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VP, AT 시스템을 실제 임상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VP-AT 시스템이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2D나 3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거나
스타일러스를 사용한다거나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 VPAT 시스템 자체에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해당 논문을 통해서 조금 이 논문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논문 중에서 통계적인 기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통계적인 분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 논문의 어떤 유의미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